안녕하세요. 보험 사고를 보험 소비자와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새롬티브입니다. 오늘은 최근 백내장 수술과 실손 의료보험, 입원 치료비 인정 여부 분쟁과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새로운 손해사정사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실손 의료보험의 보상 영역과 보험사 입장에서 실손 의료보험의 손해율 추이를 한번 봐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손 의료보험 손해율의 악화 원인과 그 결과 여러 보험회사가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 중지한 상황을 한번 봐볼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손해율 악화와 함께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약관과 그 제도를 갖다가 변경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한번 봐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그거 관련한 실손의료보험 관련한 주요 판결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향후 합리적인 개선 방안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인데요. 음, 어, 보험 소비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 병원에 수납을 하는데 그 진료비 구조는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됩니다. 이 급여 부분에는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으로 나누어지고요. 이 공단 부담금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고, 이 본인 부담금은 보험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비급여는 보험 소비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라 하겠고요. 이 실손 의료보험 영역은 보험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 본인 부담금과 그리고 이 비급여를 합한 부분을 실손 의료보험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이 부분을 보험 소비자가 병원에 수납하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면 일정 룰에 따라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이게 보험사 적자가 난다는 그죠? 이에 대한 실손 의료보험의 손해율 추이를 한번 봐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손해율이라는 것은 보험사가 여기 고객들한테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과 보험사 사업비를 합한 금액의 비율인데요. 2009년도 실손 의료보험 표준화 상품 판매 이후 꾸준히 그 손해율이 상승하면서 2016년도에 와가지고는 급격히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거의 130%에 육박한다는 것인데요. 2016년도에 131%였고요. 2020년도에 129%였고 2021년도에 132%에 육박했다 하겠습니다. 이는 보험료 100원 받으면 나가는 비용이 130원이라는 것인데 적자지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이제 손해율 악화 원인을 분석하게 됩니다. 손해율 악화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비급여 치료 건수와 그 금액이 상당히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그 중에 백내장 다초점 렌즈 수술, 그리고 도수치료, 체외 충격파 치료, 그리고 영양주사, 고주파 절제술, 척추 질환 수술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출처는 보험연구원 자료를 갖다가 인용한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중하위
보험사는 이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중지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자 폭이 자꾸 커지니까 그런 현상을 보였다 하겠는데요. 더불어 또 보험사는 계속 실손 의료보험을 파는 보험사는 이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실손 의료보험 약관과 상품에 대해서 보험회사한테 유리하도록 변경합니다. 어, 들여다보면은 2016년도 1월 1일 이전 약관에는 백내장 관련해서 이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을 보상했다 하겠는데요.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약관을 개정합니다.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이 보상이 되지 않도록 약관을 변경하고요. 2017년도에 와서는 이 도수치료, 그리고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특약 상품을 개발해서 보험료를 추가로 인상하고요. 2021년도에 와서는 보험 처리받은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할증 제도를 도입하고 또다시 비급여 특약 상품 개발로 보험료 추가 인상하게 됩니다. 보험료를 갖다가 인상한가 동시에, 그리고 또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하는 피보험자를 집요하게 괴롭히며 보험금 부지급 통보하고 분쟁을 소송으로 끌고 가서 보험사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 관련 분쟁은 2016년 이전 보험 약관의 경우는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 비용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계속 이어졌던 것입니다. 2016년 1월 1일 이전 실손보험 약관의 경우에서는. 그런데 2020년 1월 20일 날, 올 1월이죠. 새로운 판결이 하나 나는데, 항소심 판결이 나는데, 서울고등법원 2021 나의 201-3354 사건에서 재판장은 2016년 1월 1일 이전 약관이어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만 이 백내장 수술이 입원 치료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합니다. 입원 치료에 해당이 되려면은 납병동 6시간 이상 입원실 체류하며 의사 관리하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서 해당 환자의 진료 기록에 의하면은 수술 준비부터 수술 종료까지 한 2시간 정도만 소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에 해당이 되지 않고 통원 치료에 해당이 된다면서, 그렇죠. 백내장 수술 반나절이면 충분하지요. 그러면서 1회 통원 치료 한도액인 25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보험 소비자는 입원 치료비인 686만 원을 청구했던 사안에서 참 어처구니 없는 집요함이죠. 보험 소비자 개인이 이 거대한 집단 보험회사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보험회사가 조직적으로 시간을 갖고 경제적 비용을 갖고 준비하는데 보험 소비자 개인이 이기기는 어렵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고주파 절제술에 대한 판결입니다. 과거 판결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가단의 338877 사건이나 대법원 2011 다의 30147 사건에서 고주파 절제술은 수술에 해당이 되니 수술급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계속 잇따랐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가단의 5020367 사건에서 판결 선고일이 2021년 9월 17일인데요. 이 사건에서 재판장은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2cm 이하이니 고주파 절제술 수술을 시행할 필요가 없다며 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죠. 환자는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는데 수술을 하였다며 보험사는 수술을 인정 못하겠다라는 것이고요. 판사도 수술의 필요성이 없었다며 수술급여금 부지급 판결을 했던 사안인데, 아니 수술 여부는 환자의 정상 호소로 의사가 판단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환자가 보험금 받아내기 위해서 불필요한 수술을 했다는 건가요? 참 무섭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롬 손해사정사의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이제 문제점 지적과 향후 합리적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는데요. 우선 이제 문제점 지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험사는 실손 의료보험 손해율 개선을 하기 위해서 보험 소비자에게만 책임 전가하였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보험 소비자의 보험료를 인상하였습니다. 보험 처리 받은 피보험자한테는 보험료 할증을 한다는 거 있고요. 각종 비급여 특약 상품을 개발해서 또 별도로 보험료 인상의 효과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또 비급여 수술 받은 보험 소비자가 병원에 수납한 진료비를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니 백내장 다초점 렌즈 삽입술의 경우에서처럼 입원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서 입원 치료비를 부지급하고요. 입원 치료비 686만 원을 부지급하고요. 그리고 또 고주파 절제술에 있어서처럼 수술 적응증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며 수술급여금을 부지급합니다. 아니 보험 소비자는 다초점 렌즈 삽입 수술의 장점 설명을 듣고 수술했을 뿐이고 갑상선 결절이 불편하여 의료 기술이 발달하여 그에 따라 갑상선 고주파 열치료 수술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의료기관, 정부, 보험 소비자 중에 어떻게 보험료 꼬박꼬박 납부한 약자인 보험 소비자에게만 불이익한 결과가 초래되나요? 모든 책임을 보험 소비자에게만 전가한 결과입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비급여 향후 이제 방안에 대한 저희 향후 이제 방향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비급여 치료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정부, 보험회사, 의료기관 사이에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이 비급여 치료의 적정성 여부를 관리하여 적정하면 치료 후 발생 치료비를 보험 소비자가 보험 혜택 가능케 해야 하고 비급여 치료가 부적정하면 수술 치료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을 관리 통제하여서 이 보험 소비자를 보호하여야 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례를 가지고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보험사고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또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